나갈 거예요. 자, 안녕하세요. 가족복지론 수강하신 학우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발표가 이 사실은 인제된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 기말고사를 우리가 비중을 평가 범위가 많기 때문에 비중이 50% 반영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한 건 아닌데 이렇게 불편해하시면 제가 죄송하네요. 자, 공부 그래서 문제는 어렵진 않은 게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공부 한번 쭉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험 시간을 좀 늘려 드렸어요. 30분에서 40분으로 좀 늘려 드렸고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것들 중에 주로 인제 여러분들 뭐가 기억날까요? 아마 대략적으로 아마 개념적인 게 좀 많이 나왔죠, 중간고사 전에는. 우리가 가족복지론을 한 학기 배우는데 도대체 가족복지론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가족복지가 뭔가 하는 그런 개념적인 거 좀 나왔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들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왔어요, 중요한 것들. 예. 고런 것들 좀 한번 대략 보시고 그 중간고사 전에는 몇 개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고사 전 범위에서는 몇 개 안 나오고요. 거의 다 중간고사 이후 범위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문항수 자체가 인제 20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체감적으로는 쪼끔 더 인제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가볍게 이렇게 쭉 교환 같은 거 복습해 보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저 미워하지 마시고. 자,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 인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간단하게 어 화면 이건가? 예, 화면 요거 잠깐만요. 어 공유됐나요? 한글 파일 보이시나요? 채팅창을 제가 좀 열어 놓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켜기가 어려우시니까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제가 고걸 보면서 확인할게요. 자, 문제가 보인다 보이실 거고 자, 뭐냐면 오늘 연습 이거 할 거예요. 가족복지론 기말고사 문제 유형 연습입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그 모든 수업할 때 맨 마지막에 퀴즈 풀어 드리지 않습니까? 인제 퀴즈랑 그다음에 맨 마지막 14주에도 최종 정리해 드리잖아요. 거기에도 인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지만 또 다시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좀 익숙해질 거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족복지론 퀴즈나 이런 것들 마지막에 풀어 보실 때 어떻습니까? 뭐 너무 까다롭고 너무 이렇게 막 이해하기가 어렵고 뭐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고 막 그런 문제들이 많았나요? 별로 없죠. 중요하게 그냥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냥 고런 차원의 아주 뭐라 그러지? 그런 문제들이 주로 저는 이제 내는 편이라서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꼬거나 그런 문제들은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신 대로 그냥 교환에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적으신 거 뭐 이런 것들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풀어 볼게요. 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까다롭고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죠. 모두 고르시오. 그죠? 모두 고르시오. 네, 이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답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모두 고르시오 하니까 보기를 신중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인제 뭐 이런 유형으로 내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우님들 중에 나중에 꼭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도전해서 많이 붙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쪼끔 이런 훈련을 좀 시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1번 문제 풀어 볼까요? 다음 중 다음 "가족 욕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했네요. 자, 모두 고르시오 나왔으니까 긴장을 좀 해야겠죠. 자, 1번 보기. 이건 인제 중간고사 전에 배운 거예요. 그죠? 가족 욕구란 가족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것 또는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문장에서 틀린 게 있나요? 맞나 틀리나 요 문장 하나씩 봅시다. 보기 1번.
OX로 하면 여러분들 맞아요, 틀려요? 가족 욕구란 가족의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것 또는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맞다. 자, 맞은 거 하나 골랐어요, 벌써. 그렇지. 자, 2번. 가족 욕구의 정도가 심각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될 경우 가족 욕구는 가족 문제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거는 같이 연결돼서 1학기란다.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복지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한다는 거는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구, 또 거기서 욕구의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미 문제로 남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뭐랄까 좀 치유하거나 또 혹은 또 개입으로 더 상황이 나아지거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데 그 욕구나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조금 더 욕구 수준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더 심각해졌을 때 문제화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이 가족의 삶이 나아지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같이 말씀드렸어요. 3번. 가족 욕구는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게 이제 딱 나오면 아 이건 아니지.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족 욕구가 갑자기 그 가족 안에서만 똘똘똘 갑자기 생겨나는 건가? 아니다. 이 가족이 어느 지역에 사는가도 중요하고 어느 시대에 살고가도 중요하고 어느 나라에 사는가도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도 결국에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4번. 가족 욕구는 가족 생활 주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맞다 그랬어요. 굉장히 가족 생활 주기가 이제 배우셨지만 그렇죠? 뭐 처음에 가족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는 것부터 그 가족이란 게 확장되고 또 축소되고 결국 소멸되는 어떤 생애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기에 따라서 가족 욕구가 어떤 것이 뭐라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큰 과업으로 나타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틀린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니까 여러분들 답을 고르면 이렇게 골라야겠죠. 1번, 2번, 4번. 세 개를 골라야 네, 정답이 되겠죠. 부분 연수가 없기 때문에 세 개를 다 골라야 정답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족복지론 여기 1학년 분들은 이제 지난번 저 한 번밖에 경험 안 했지만 3, 4학년 분들은 너무 익숙하시죠. 저는 뭐 늘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내니까 익숙하시죠. 정답이 어떻게 보기가 4개인데 뭐 4개가 다 정답이 되냐 뭐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런 문제도 있었더라고요. 자, 2번 가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취해야 할 태도와 행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습니다. 한번 이거 풀어보실래요? 보기 보이시죠? 이건 보기가 5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정답 올리세요 하면 올리세요. 자, 1. 사회복지사의 신분과 역할을 정확하게 밝힌다. 2. 서비스 제공 시에 가족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3. 가족의 이야기에 대해 경청한다. 4. 가족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려서 모든 가족에게 명시한다. 5.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함을 알려준다. 자, 옳은 거. 3개인가 4개인가 5개인지. 네. 그죠? 잘 고르셨어요. 대체적으로 잘 고르셨어요. 대체적으로 잘 고르셨는데, 자, 이렇게 2개 고르신 분, 우리 모범생 주유정 학우님 틀리셨습니다. 왜 틀리셨을까요? 자, 다 4개 고르신 분 답은 보시면 보세요. 1번 다 골랐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밝혀야죠. 저는 어디 소속의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여기 제가 맡게 됐군요 하는 거. 그런데 항상 중요하지만 이 관계 형성에서 관계 형성도 그렇지만은 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와 얘기를 할 때 사회복지사만 뭔가 역할이 있어서 내가 당신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항상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되는 당신들 혹은 당신, 이 클라이언트의 역할도 무엇인지를 같이 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클라이언트가 이 뭔가의 이 개입이 시작될 때부터 자기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사가 정말 혼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회복지사들 많은데요. 많은데 클라이언트가 맘대로 안 된다고 되게 속상해해요. 나는 자기 마음도 몰라준대요. 그 내가 당연히 몰라준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냐. 뭐 여러분들은 커가면 클 때 뭐 부모님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까? 뭐 가족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도 표현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하물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인데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올바른 관계, 서로 간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역할, 내 역할은 이런 거고, 우리가 만났을 때 첫 번째 만남에서의 당신의 역할은 또 이런 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약간 빌드업, 쌓아가야지만 완성이 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순간에 완성되지도 않고,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지도 않고, 잘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번도 맞고요. 2번도 맞고요. 3번도 당연히 맞고요. 그죠? 4번은 대부분 안 고르신 것처럼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잘잘못을 누가 가르쳐. 사회복지사가 감히 가족의 역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시간에 늘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주고받는 거. 가족 안에서도 엄마, 아빠, 아이, 자녀 뭐 누가 있건 여튼 다 가족들 안에 역학 주고받는 힘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만난 거잖아요. 한순간 여러분들이 짧게 한두 시간 인터뷰를 하고 누가 뭘 잘못했네, 틀렸네 이렇게 판단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더군다나 그런 판단을 해서 가족들에게 누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바로 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깨닫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그 가족 안에서 특별히 누가 더 관계를 망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언행을 해서 잘못된 그런 뭐 문제 뭐 그런 것들이 꼬여서 어떤 사람 때문에 가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는 있으나 그것도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여러분 촉진 작용을 하셔야지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제가요 들어보니까요. 누가 이렇게 해서 누가 잘못했네요. 이 집은 누가 문제예요. 이렇게 딱 알려준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네. 자, 그다음에 5번.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아니죠. 주도적 아닙니다.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이끌어가는 거는 서로 같이 이끌어가야 돼요. 협업 관계입니다. 파트너십입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고 3번. 3번. 알코올 의존 자가진단 문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런 거 좋죠. 이제 모두 고르시오가 아니고 고르시오네. 아이고 답이 하나겠구나. 그죠? 네. 이건 다 여러분들 체크해 보셨죠? 스스로 체크해 보시고 제가 왜 자가진단 다 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올려주셨어요. 제가 일일이 댓글은 못 달았지만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한 음주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지만 스스로 이번 기회로 내가 좀 생각보다 그 음주에 있어서 조금 뭐랄까 좀 의존성을 가진 부분도 있다라고 깨달은 분도 계셔 가지고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자, 요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런 문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건 뭐가 있냐면요. 알코올 의존이나 알코올 문제를 가진 가족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가족 복지에서 진단 평가 사정을 하다 보면.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는 알코올 의존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여기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뭐 우리 뭐 엄마가 뭐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거를 잘 해요. 뭐 밤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술을 드시는데 술을 굉장히 많이 뭐 드시고 뭐 술을 주로 뭐 소주를 많이 마시는데 혼자서 뭐 3병 이상 마시고 뭐 아침에 또 반주도 하시고 이런 게 습관화돼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알고 있어서 이 가족의 요 가족 구성원 누구는 알코올에 의존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는 걸 권할 수 있죠. 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또 그 가족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4번.
알코르존 가족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1. 가족 간 경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거나 산만하다. 2. 가족 기능의 평형과 항상성 유지를 위해 불건전한 가족 규칙을 암묵적으로 따른다. 3. 자녀 양육을 위해 비일관적 양육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4. 역기능적 가족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기 파괴적 행동을 자주 보인다. 5. 알코르존 가족의 모든 자녀들은 가족 영웅, 희생양 등의 역할, 유형을 보인다. 정답은 뭡니까? 그쵸? 그쵸? 자, 보세요.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되는데 다 특성으로 나타나는 걸로 말씀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다 맞는데 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함정을 파는 건 요거죠. 그죠? 모든이라고. 항상 그렇죠. 모든은 아니에요. 모든이라는 건 사람의 문제에서 모든이라는 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알코올 의존 내가 담당했어요. 가족 클라이언트를 담당했는데 이 가족이 알코올 의존 문제를 갖고 있대. 그럼 알코올 의존 문제를 가진 가족은 이러이러한 지금 상황일 거야라고 뭔가 좀 정형화시켜서 여러분들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면 이 편견 속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서만 자꾸만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문제를 끌어가는 경향이 생겨버려요. 정말 사회복지사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 이런 사전 지식에 의해서 정형화된 패턴화시키는 거, 클라이언트를 패턴화시키고 만나는 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늘 열린 마음으로 처음에 이 가족만의 뭔가의 어려움과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드려야 돼요. 가족 고유의 특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모두가 같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다. 이거 되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4번 문제는 사실은 다 맞는 얘기지만 모든이라는 거에 함정을 파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노인 가족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이것도 고르시오니까 답은 하나겠구나. 음? 1. 우리나라의 노인 가구에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2. 노년기 재혼을 통한 가족 형성이 늘고 있다. 3. 노인의 가족 형태는 확대 가족 형태가 대부분이다. 4. 농촌 지역 노인 가구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몇 번이니까 이거 너무 쉽죠. 그죠? 예. 확대 가족 형태가 대부분이 아니라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노인 부부, 그리고 혼자 1인 가구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6번. 네, 6번 봅시다. 다음 중 가족 폭력의 원인을 설명한 이론과 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고르시오. 자, 가족 폭력을 설명한 이론들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1. 개인병리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폭력은 개인의 정신병리적 산물로서 개인의 성격 유형, 정신질환과 관련이 높다고 보는 거죠. 2. 사회학습 이론은 가정폭력을 직접적 경험과 관찰, 모방을 통해 학습되고 강화되는 결과물이라고 본다. 이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배우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반두라도 기억나시고. 3번 생태학적 관점은 가정폭력의 원인을 하부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한 개인 내부 요인이라고 간주한다. 4.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가정폭력은 남성 지배의 사회 구조를 이용해 여성을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뭐예요? 여러분들 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들인데 그죠? 여기서 좀 잘못 설명한 건 뭘까요?
3번이라고 대체로 답을 다 해주셨어요. 어느 부분이 틀렸어요? 3번에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여기 다 들으셨을 테니까 뭔지는 알 거고, 그죠? 어, 그쵸, 그쵸. 생태학적 관점이니까 이게 하부만 연관된 것도 아니고, 그죠? 상부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책에 나를 둘러싼 다양한 책이죠, 사실은. 가족 안에서도. 그 다음에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그죠? 외부 요인도 같이 포함되겠죠. 개인 안에서만 문제를 찾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생태체계적 관점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개인 안에서만 이 원인이 비롯된 거, 개인 내부에서만 이게 비롯됐다라고 설명을 써놓은 거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죠. 그죠? 요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면 정답이 있다기보다도 가족폭력을 설명하려고 하죠. 왜 도대체 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가족들한테 왜 가족아 서로에게 사랑만 줘도 부족한데 상처를 서로 주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는 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저런 관점으로도 보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봄으로써 그 가족이 가진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렇다라고 고정된 정답의 이론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그다음 7번. 다음 중 빈곤 가족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경제적 빈곤 현황은 특히 노인, 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나타난다. 2. 실직의 장기화는 개인의 경제적, 사회심리적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3. 빈곤 가족의 경우 자존감 및 자기 통제력이 낮은 경향이 있어 무력감, 절망감, 열등감, 의타심, 충동적 성향, 우울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자주 경험한다. 4. 빈곤 가족의 자녀는 사회경제적 지위 성취 기회로부터 소외되므로 항상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 그죠? 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가지기 쉬운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제 특성으로 얘기를 한 거죠.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현황은 뭐 아시겠지만 특히 여성 노인이 지금 취약하다는 걸 굉장히 아마 통계를 가지고도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문제고 4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가지기 쉬운 환경에 어, 놓여지기가 쉽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되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어떤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회복지적인 개입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같이 얘기를 나눈 거죠. 자, 그다음 8번. 다음 중 치매 노인 케어 가족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네요. 1. 치매 노인 수발이 그 수발 가족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모든 가족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2. 우리나라 치매 노인 케어 시설은 양적으로는 부족하나 질적으로는 꽤 우수한 실정이다. 3. 중간 세대, 가로 열고 샌드위치 세대, 어린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세대, 가로 닫고 치매 노인 주 수발자는 역할 가중을 경험하며 이는 가족 간 갈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4. 우리나라에는 현재 치매 노인 수발 가족의 간접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정답은 뭡니까?
그쵸? 네, 모두가 다 맞추셨죠. 그죠? 이게 이제 노인을 둘러서 노인가족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노인에서도 사실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분들을 이제 가족 안에서 부양을 하거나 혹은 가족 안에서, 그러니까 즉, 거주를 같이 하진 않지만, 어, 따로 거주하면서 부양의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노인한테도 굉장히 이 돌봄의 문제는 심각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 노년기에 정말 절대적인 과업이 되고, 그다음에 노인이 아니더라도 그걸 부양의 의무를 가지는 이 중간 세대의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이 큰 과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수발자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치매 어르신을 집에서 부양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주수발자가 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족 안에서도 그 주수발자의 경제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치매노인 케어시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지금 노인 인구는 뭐 수 자체도 그렇지만 비율 자체가 워낙에 지금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 이 돌봄 특히 또 아시겠지만은 이 돌봄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있죠. 치매 노인은 전체 노인 중에서 65세 이상으로만 봐도 한 10% 이상은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제 85세 이상 넘어가면 40% 가까이가 인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성질환 얘기를 할 때도 그렇지만은 그럴 때 이제 시설에 가정 안에서 돌봄을 하는 건 한계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그렇지만은 뭐 그랬을 때 이제 외부 시설이나 이런 어떤 부시설의 입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데 양적인 문제는 확충을 한다 하더라도 질적으로 누가 돌봄을 담당할 것인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 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돌봄을 담당할 인력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한국 분들이 되기가 어려운 게 있죠. 아시죠, 여러분들? 네, 아시죠? 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 연령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대체로 5, 60대, 6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더 연로하시면 지금 3, 40대들이 그 시장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10대, 20대 더 없죠. 인구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노인은 이렇게 늘고 돌봄을 필요한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젊은 인구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떤 인력의 어떤 수급의 문제가 이 돌봄 문제가 노인 가족은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4번은 맞는 얘기고 3번 4번은 틀린 얘기죠. 없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있어서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거는 간접적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고 그걸 메꿀 수 있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답은 3번이고 9번 지난주에 배우셨죠?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1인 가구의 현황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내용을 고르시오. 1인 가구는 1990년대 이후 계속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 1인 가구의 비중은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3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4, 50대의 중년 남성의 1인 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4. 여성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에서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답은 뭡니까? 그렇죠. 답은 4번인데 오답이 하나 보입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우리나라만 유독 높은가 아니었어요. 1인 가구는 전체적으로 뭐 영국이나 일본도 다 20% 이상을 높게 나타나고 있고 증가하는 추세인 건 맞아요. 맞은데 항상 문제는 우리나라만 유독 급속히 서둘러서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회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비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준비 시간이 우리한테 많이 부족하다. 그 현상들은 팩트지 않습니까? 팩트예요. 그건 그냥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는 사이에 나타나고 있어요. 인구 구조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뭐 생각하고 예측하고 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바뀌었다면 이미. 근데 그 바뀌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노동시장, 아까 말한 인력 구조부터 시작해서 노동시장의 문제, 가족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거에 대비하거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물론 현명하게 잘 준비를 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겠죠. 더군다나 우리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가족복지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유형의 모두 고르시오나 고르시오 이런 유형의 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요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영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있으니까 기록해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따서 우리 참석 못하신 학우님들한테도 반드시 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죠? 중간고사 때도 뭐 여러분들 잘 하셨으니까 기말고사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질문 있거나 하십니까? 모두 그러시 익숙해지십시오. 답이 전부가 답인 경우가 있냐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많이 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가급적 좀 안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인제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어 빼다 보니까 섞이는 경우가 있죠. 라이브 강의는 참여율이 일절 반영 안 됩니다. 일절 반영 안 돼요. 여러분들 전혀 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라이브 강의 하신 거는 여러분들 자율이고 저도 그쵸?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그래서 제가 의무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음. 학습 활동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업하면서 질문하신 거 이런 것들은 다 참여율에 반영될 겁니다. 네. 제가 아마 한 8번 이상 뭐 이렇게 참여를 하신 분들한테는 다 만점 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3번 문제는 답이 몇 번인가요? 3 번? 3 번은 아까 술을 안 드시는구나. 5 번이죠, 5 번. 5 번이죠. 네. 그쵸. 네. 네. 또 뭐 질문 있거나 하신 분 있으십니까? 시험은 시험대로 잘 마무리하시고 학습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기 뭐야 기말 때까지 기말고사가 다 끝난 이후에 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부하면서 뭐 질문 있거나 그런 것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뭐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아이고 강의를 자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A형 독감, B형 독감 뭐 난리 났었습니다. 난리 나서 한 3 주간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기 힘들었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12월 건강하게 잘 시작하시고 기말까지 목소리 되게 좋아진 거예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근데 수업 때보단 별로죠. 아예 3 주간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마치고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 더 하셔도 되고 편안하게 자율적으로